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각광받던 벤처기업들이 후속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고도화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상황 어떤지 양재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 기자,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지금 주식시장, 투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망한 벤처기업들도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네, 최근 주목받았던 벤처기업들이 사업을 접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영어학습 플랫폼 업체는 에듀테크인 루이드는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루이드는 지난해 소프트뱅크 비전 2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받으며 유니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니콘은 기업 가치 1조 원을 이야기합니다. 예. 하지만 매출액은 지난 2019년 44억 원에서 지난해 53억 원으로 크게 늘지 않은 반면 단기순 손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6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59억 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인 부릉을 운영하고 있는 메쉬코리아는 지난해 7월 1,500억 원의 시리즈 E 투자를 받았지만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하고 C레벨 임원들이 퇴사하는 등 표류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 업체인 오늘식탁도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지난달 사업을 중단한 후 일부 배송 서비스만 재개했습니다. 명품 유통 플랫폼 업체인 발란도 올 상반기부터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는 기술 특례 상장이 까다로워진 바이오와 성장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투자는 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유니콘 반열에 오른 기업도 구조 조정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좀 체감이 되는데 이렇게 민간 투자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 모태펀드 관련해서도 집행 규모가 내년에 대폭 축소가 된다면서요? 네, 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대폭 삭감됩니다. 지난 2020년 1조 원 규모를 기록했던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집행은 지난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총 1조 700억 원을 기록한 후 올해 5,200억 그리고 내년에는 3,135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거의 절반씩 규모가 줄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부처, 보건복지부나 과학기술부 역시 다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예. 모태펀드는 정부가 투자를 집행하면 민간 벤처캐피탈이 추가로 투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억 원을 정부가 민간 모태펀드를 구성을 하면 여기에 벤처캐피탈이 2배수에서 3배수 약 1조에서 1조 5천 정도 투자금을 조성해 펀드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예. 정부의 모태펀드 투자 집행이 줄어든다면 민간 유동성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 재원까지 축소되는 것이기에 벤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모태펀드의 경우 초기 스타트업보다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시리즈 B 또는 C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스케일업을 도모하는 벤처기업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벤처 투자 분야에서 흔히 시리즈 A, B, C 이렇게 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정확히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겁니까? 보통 벤처 투자에서 시리즈 A, B, C 그리고 후속 투자인 D 그리고 프리 IPO 이런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초기 기업으로 초기 유치 단계로 업종별로는 좀 다릅니다만 기업 가치가 약 100억 원 수준에서 투자금 평균 50억 원 전후입니다. 예. 시리즈 B는 기업 가치가 100억에서 1,000억 원 수준 미만의 수준으로 투자금이 평균 100억에서 많게는 300억 원 가량입니다. 예. 보통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 일상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예. 시리즈 C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약 1,000억 원 이상인데 보통 이걸 예비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런 경우는 보통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플랫폼이나 사업 고도와 임상 이상에 나서게 됩니다. 예. 외형을 확장하는 시기인 이 시리즈 C 투자 유치가 불발될 경우 수익 모델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규모 영업 손실 수백억 원을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후 보통 4년에서 7년 정도 시기를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시기가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이르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올 들어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성공한 컨택이라든지 아파트멘터리, 샌드비 그리고 시리즈 D 투자 유치에 성공한 트리지 등의 면면을 살펴보면
확실히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벤처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라는 점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이게 벤처 캐피탈들의 시리즈 A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 들어 벤처 캐피탈이 이 초기 사업화 단계의 시리즈 A 투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달만 보더라도 뭐 단색이라든지 어선트 코리아, 러브잇, 뷰티 셀렉션, AFI 그리고 엔젤 스윙, 케어링 등이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예. 반면 시리즈 B와 C를 그 투자에 성공한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는 이 시리즈 B와 C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낮고 전체 투자 규모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 특히 지난해까지 시리즈 B와 C 투자가 이루어진 배수가 기업 가치가 많이 부풀려졌던 벤처들이 기업 가치가 현재 나스닥 시장 하락 그리고 기술주들의 하락,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걸로 상당히 기업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 사업적 성과 없이 같은 밸류 수준의 투자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금리 인상과 투자 위축, 경기 하강 등 그 금융과 실물 경제 불안 등으로 벤처 캐피탈의 투자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벤처 기업들에게 올 겨울과 내년 봄까지는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